분들 안녕하세요. 네,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과제 1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과제 2, 과제 3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작품이 어떻게 되었고 내 작품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저는 또 이거 작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 수업이 재미있는 건지 그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주려는데요. 의외로 지금 이 과제에는 굉장히 설명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과제는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줬는데요. 여러분들 이 과제는 과제 2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관심도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재미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과제 2하고 과제 3을 7주차 수업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8주에는 중간고사가 아마 실시가 될 건데요. 아마 이번에는 이 중간고사는 아마 과제 시험으로 과제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으로 돼가는데 제가 아주 곤란한 게 이게 성적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해주시고 기말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이론적인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볼지 안 볼지는 중간고사 이후에 돼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중간고사는 과제로 아마 대체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8주차에 아마 다음 주에 시험이 아마 중간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이 1과제, 2과제, 3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겸사겸사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저는 이거 과제방에 올려준 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인터넷으로 나중에 메일로 보내준 분들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이름 빠진 거는 나중에 저한테 다시 별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차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들어갈게요. 예, 예. 그 과제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좋아하는 작품 조사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겠죠. 예.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를 보고 요소들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주제를 줬습니다. 예. 지금 이 김기덕 학생이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를 알게 됐고요. 선택한 의도 알게 된죠. 르네상스 시대 대중들에게 제 가장 많이 알려진 화가겠죠. 르네상스 시절 이 화가들은 이런 종교의 의뢰를 받아서 종교들을 성화를 주로 그렸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최후의 만찬, 성모와 예수, 성화를 주로 그렸고요. 다빈치의 그런 작품들 중 유일하게 실제 인물을 그린 작품으로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네요. 김기도 학생. 여기도 르네상스 화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라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했고 그의 대표 작품인 이런 모나리자를 선택했다. 알게 된 점은 이 모나리자의 모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성재호 씨, 예, 성재 학생 잘 봤습니다. 예.
지금 한창희 씨예요. 한창희 씨. 한창희 학생. 이 강의 시청 중에 이 모자 간의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라 인상에 남아 선정하게 되었다. 두 모자 간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과는 별대로 이 그림에서의 성모는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며 이 모종의 복잡한 이런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인간의 본능적인 애정과 종교적인 이 모자 간의 거리가 동시에 이런 성모의 심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라페알의 이런 인물화에는 자연 풍경이 자주 배경으로 나타나는데 인물화에서의 자연 풍경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적이고 회화적인 구성 요소. 그러나 이러한 화면의 구성은 공간성에 대한 르네상스 미술의 해석과 그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성모자의 주제는 라파엘로의 인간적인 해석과 종교적인 해석이 같이 어우러져 표현된 것으로 느껴졌다. 그려진 인물의 수가 적고 자세나 표정이 정적인 것이 특징인 이 종교적인 경건함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그림이었다. 이 라펠의 다른 그림들을 묘사한 이 선이 항상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려진 인물상들 모두 온화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특징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 이 모자 간의 애정이 느껴져가지고 이런 그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안창희 씨. 예, 다음은 신우정 학생. 예. 지금 이 미켈란젤로의 대홍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대홍수라는 소재는 당시 이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죠. 이 미켈란젤로의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속 이 노예 방주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다양한 모습의 인간들의 세밀함 이런 것들을 살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 이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그 제일 왼쪽 사람들은 잠시 숨을 돌릴 듯한 땅 위에 올려 있지만 남자의 등에 업힌 여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뭐 오른쪽에는 이런 섬이라는 올라가서 손을 내민 사람들하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 올려 타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난폭한 포장, 이런 것들이 이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의 그런 그 대홍수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아주 표정들이며 이런 하나하나 느낌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근데 미켈란젤로의 특징들은 다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다고, 그리고 약간 근육질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대홍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승민 학생은 이렇게 굉장히 내용들을 너무 많이 좀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읽을 기회는 없고요. 이렇게 지금 오승민 학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페르의 그 요절한 천재로서의 비교적 활동 기간이 짧았던 이 앞선 두 사람보다 사교가 적은 편이고 르네상스의 성벽을 아마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서로 이루고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이 라파엘로의 이 두 선배의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는 이 후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뽑은 역시 이 피에타 르네상스 시절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서 선택을 해드렸어요. 이것들을 다 대리석으로 해서 이런 주름 하나하나 이것들을 그렸죠. 이걸 정말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피에타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선택해 주셨어요. 오승민 학생. 예, 잘 봤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이 느낌점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작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다 하기에는 저희가 한 주 1차 시에도 1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다 읽어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이런 그 피에타의 이 그림을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오승민 학생은 이 아름다움과 역동성 그리고 휴머니즘의 이런 것들, 웅장함, 장엄함 그리고 동시대 어느 작가들보다 인간적인 작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이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학생의 이 갈라테아의 승리, 이 라페르의 산티오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수업에서 이 치마보에와 지오토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이 중세 미술이 르네상스 미술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오토가 이 종래의 기독교 예술에 경직된 도상을 탑습하면서도 그림 속 인물의 자세와 시선 처리, 배치 등을 통해서 화면을 균형 있게 균형하는 동시에 역동성을 줄여 노력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실습 활동으로 알아볼 그림을 고를 때 이 같은 조형적 요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대요. 수업에서 소개된 이 르네상스 3대 거장들의 어떤 작품을 낚였는지도 더 찾아보던 중 이 갈라테아의 승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서양 미술사를 집필한 이 그 작품에서 인물들을 배치하는 이러한 탁월한 솜씨, 구도를 만드는 최고의 극치를 달한 이런 숙련된 솜씨로 인해 후배 미술가들의 라파엘로에 찬양되었던 것이라고 하죠. 하늘에 떠 있는 이런 천사들의 화사들, 화면 왼쪽 아래 트리톤에게 요정짓는 손짓, 그리고 그림의 주인공인 갈라테아가 잡고 있는 곱비, 모두 그림의 중앙을 향한 선을 만들어서 시선이 중앙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 이 작품에서 이야기한 이 조형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데서 이 그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원 학생은 이 라페르 산치오의 이 갈라테아의 승리를 선택했어요. 지금 이 화사 지금 이런 그 요동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천사들 이런 것들이 그림에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변준봉 학생의 이 미켈란젤로의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다 3개의 작품들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현대 시대의 이런 그림, 사진, 영화, 그림, 조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조각이죠. 조각과 그림들을 같이 했죠. 원래 그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 조각가이고 건축가이고 회화를 하는 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켈란젤로는 못하는 게 없었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영화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특징은 다 옷을 벗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근육질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변준모 학생은 여기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그 성당의 그림이 루드에 충격적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 등장인물이 됐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다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옷을 수작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들어갔죠. 나중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해줬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이 나체가 많이 등장하는 것들, 최후의 심판도 그렇죠. 성당의 거리 그림이 루드에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그림에 옷을 이제 입혀서 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나체 등물,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옷을 입힌 것도 있고, 나중에는 끝까지 미켈란젤로는 옷을 입히는 거에 수긍을 잘 안 했어요. 내 작품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의 특징은 이렇게 근육질, 이렇게 다른 그림들의 화가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체와 이런 근육으로 그림을 그려야지만 이 나체를 한 거는 이 신성시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하셨네요. 예. 다음은 정성호 학생. 이 농부의 결혼식. 대 피테르의 브레헬에 대한 작품을 했네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피터르 브레헬의 작품이죠. 피터르는 이 작품 외에도 농민들을 다수 출연시키고요. 주로 축제, 놀이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색감들이 너무나 그런 원색인데도 예뻐요. 이 색감들이. 이 그림 전면에는 이런 음식을 나누느라 분주한 사람들의 음식을 기다리는 뭐 이런 표현이지만, 이런 그 색감이나 이 농민들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리얼한 진짜 같은 약간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그림의 또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대건 학생의 교황 율리오 2세의 초상입니다. 교황의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슬퍼 보이는 그 느낌에 끌려서 이 그림을 선택했다고 해요.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된 이후에 군사력을 통해서 이탈리아 내 교황청을 확대하려 했죠. 그는 10년간 이런 교황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2번의 큰 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전사교황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가 가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황 율리오 2세의 초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 이재준 학생. 사실 나의 친형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접해서인지 자연스럽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요. 워낙 유명한 화가라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기도 한 이 아담의 창조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손가락 맞대고 있는 이 제스처는 생각해보면 단순한 신체적인 접속일 뿐인데 무언가 엄청난 것을 연상시키게 하죠. 이 작품의 제목 그대로 엄청난 것이 창조되는 그런 웅장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왼쪽의 아담은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손가락만 봐도 되게 힘없이 쭉 처진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오른쪽 여호와는 매우 힘있는 모습으로 아담에게 그 기운을 넘겨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굉장히 묘하게 주는 아담과 이브의 눈맞춤이 인상 깊은데 힘없는 아담이 유일하게 눈빛이 살아있는 듯하다. 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물들이 있으므로 아담과 여호와의 더 역동적이고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미켈란젤로의 상상으로 그려졌다는 이 작품은 인간의 창조라는 어려운 표현을 잘 묘사했다고 이 그림을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박미서 학생, 비너스의 탕생. 이 보티첼리죠. 르네상스 명화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밝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자 부인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명하죠. 이게 크로노스는 아버지 생식기를 잘라서 바다에 버리는데 그 주위에 생긴 물거품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라는 거죠. 예, 신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이미지들을 담아서 이 그 비너스의 탄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넘어갈게요. 다음은 양희은 학생의 이 아담의 창조. 예.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작품들 그 중에서도 이 미켈란젤로의 이 천장에 그려진 벽화 이에 이 아담의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미켈란젤로는 이런 인간의 형상을 신적 수준의 창조로 표현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오른쪽 팔을 뻗어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불꽃을 아담에게 전해주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고 아담은 그것을 받고 있다는 순간의 찰나를 나타내기 위한 이 아담의 창조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양희은 학생 잘 봤습니다.
서찬 학생은 비너스의 탄생. 글쎄요. 이 두 개가 아주 굉장히 많네요. 비너스의 탄생과 아담의 창조. 정말 유명한 작품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유명한 작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작품을 선택해 보았다. 보티첼리라고 하면 신비로운 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 조사를 하다 보니 사실주의와도 관련이 있으며 추후 독자적인 그림 세계를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너스 탄생. 또 다른 그림들을 살펴봐도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과 다른 게 뭔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조각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조사를 하다 보니 그는 조각적인 접근법의 매력을 느껴 모방하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 느낌이 사실과 맞아떨어졌다.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예, 서천영 학생 열심히 작품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알게 된 점. 예, 감사합니다. 예, 브니어스의 탄생.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은 것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 두 줄이라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은 작품에 대해서는 한두 줄이라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해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찾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글을 아주 장대하게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출처까지 잘 써주셨어요. 다음은 심리정 학생. 티치아노 작품이죠.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 제우스 신이 이 페니키아 공주 에로페에게 반해서 황소로 변신해 그녀를 납치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오른손을 치켜든 에우로페의 자세와 그녀 얼굴에 드러워진 그림자는 비극의 순간 비극의 순간을 암시하는 고대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배경은 캠퍼스면이 보일 정도로 물감을 얇게 펴발라 자연스러운 엉금법이 표현되었다. 지금 이 엉금법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다와 공중에 떠다니는 이 큐피드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 자주 나타나는 장식 요소겠죠. 이 그림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르네상스 장수 겹백 작품 검색 중에서 처음 보게 된 작품이라서 이것들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심리정 학생. 예, 잘 봤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번만 적어놨어요. 유명한 이 작품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조개 위에 서 있는 하얀 나신과 그 몸을 가리려고 다가오는 천의 움직임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는 듯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화롭다고 느껴지고 보티첼리는 파악하기 힘들 수 있었을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구체화시켜서 르네상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너스의 탄생, 그리스 고전문학과 철학 연구의 세례 안에서 태어난 걸작이다. 예, 잘 공부를 하셨네요. 네. 다음은 정하빈 학생. 정하빈 학생의 이 티치아노 베칠리어의 카드 오색이 마상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이 선택한 점, 알게 된 점, 저는 고전적인 전쟁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웅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선택하게 되었대요. 예, 그렇군요. 카를 오세는 카톨릭 신자였고 독일 프로테스탄트와의 전투를 크게 승리를 기념하는 베칠리오 티치아노에게 창화 제작을 부탁했고 그림에는 권위와 용기가 그림으로 남아있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황제 얼굴은 강한 의지와 굳은 결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권력을 향한 욕망, 영웅이라면 짊어져야 할 고독에 표현하였죠. 이 황제가 입고 있는 갑옷, 실제로 이 빌베르크의 전투에서 입었던 갑옷이고요. 이 갑옷에 정성을 들여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영웅적인 이런 것들을 승리를 하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초상화나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면 이렇게 그림들을 더 멋있게 강인하게 이런 포즈를 취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예, 정혜민 학생 잘 봤습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를 김희수 학생이 직접 그려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직접 이 그리는 동안 작품을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됐고, 그래서 모나리를 조사했는데 이 작품은 24세에서 27세 때 초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요. 공부를 좀 하셨네요. 이 스케치를 하면서요. 눈썹이 없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예, 그쵸? 왜 모델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수업을 들어보니 이탈리아 학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애인이고 남자라는 가설을 제기했다. 이것을 듣고 신기해서 유심히 보았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남자로 보이냐 물어보니 친구들도 다들 여성이라는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것 같다. 팩트, 프란치스코의 부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색상이나 경계를 흐릿하게 표현한 이 스푸마토 기법. 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 모나리자에 대한. 예, 근데 김미수 학생이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3페이지에 걸쳐서 이것들을 해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민 학생. 이 천재란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미켈란젤로를 보라. 천재를 믿지 않은 사람 혹은 천재란 어떤 것일지 모르는 사람을 미켈란젤로를 보라는 말이 있다. 천정화를 그릴 줄 몰랐던 미켈란젤로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은 작품을 완성한다. 예. 미켈란젤로의 그 제자였다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이 미켈란젤로의 이런 작품들 최고의 걸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모두 루드 나체 작품이라는 것도 흥미롭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후대 교양에 망쳐진 슬픈 걸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그 가장 밑바닥 저주받은 사람들 이거를 비아지오의 얼굴을 그렸다고도 해요. 자기를 이제 그렇게 망치게 했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임정민 학생, 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선택을 하셨어요. 다음은 이혜민 학생. 이 조토 디 본데노의 그 십자가상. 예, 르네상스 미술은 조토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서양 회화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존의 중세 미술과 다르게 단축법, 투시법, 명암을 이용한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와 감정 표현으로 미술의 혁신을 일어났다. 그의 스승인 치마부에 그쵸? 비슷한 구도로 그려진 작품을 했을 때 조토의 작품, 명암, 양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차이. 지금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콜라주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수경 학생. 유명한 그림. 지금 명화를 그리거나 남긴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터보 파울 루벤스, 렘브란트, 카라치, 프란치스코와 밀레 많은 화가들이 있지만 내가 뽑은 대표적인 작품의 명화를 한다면 지금 크림트를 했네요. 예. 예, 크림트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할게요. 이수경 학생은 지금 그 유명한 그림에 그냥 크림트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예, 크림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장진아 학생. 지오토, 옥자의 마리아, 시마부에와 지오토 제가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인상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마부에와 그림하고 지오토의 그림을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 수업을 잘 들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다현 학생.
사실 피에타라는 작품을 접하고 나서 나는 뭔지 모를 웅장함과 슬픔을 느꼈었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피에타가 누구의 작품인지 피에타라는 말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미술과 관련이 없는 내가 보기에도 이 작품은 보자마자 성스러움이 느껴졌다. 여자는 성모 마리아, 누워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라 한다. 이 작품은 너무 아름답고 성스럽고 대단한 것 같다. 조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색이 없어도 보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색을 느끼게 하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을 보기만 해도 이 상황의 전사를 그려보고 싶게 한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학생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정인 학생은 이 조토의 그 유다의 입맞춤을 이렇게 여기 유다의 입맞춤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이란 예수가 체포당하기 전 상황을 그린 작품이죠. 요한 복음서에서도 평소 욕심이 많았던 유다가 유대교의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기기로 하며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온 국민들에게 누가 예수인지 알리기 위해 예수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죠. 유다는 기독교에서 최대의 배반자, 죄인으로 알려져 있죠. 뮤지컬 중 이 그 지저스 크리스트 슈퍼스타 작품의 줄거리 자체는 이 복음서 그런 벗어나지 않지만 이런 파격적인 형식, 급진적인 해석으로 이 상반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에 기울이기보다는 예수가 메시아에 열광하여 슈퍼스타로 떠받들기 시작하자 로마인들이 해고지를 할까봐 걱정하는 인물로 해석합니다. 예수조차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대중의 관계가 극에 달하자 유다는 유대교의 제사장에게 예수를 밀고 하여 잡혀가게 만들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 종교가 없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나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그림을 다시 보니 그림이 다르게 보였다. 탐욕과 배반을 보여주기에 표현된 화려한 옷을 입어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다가가는 유다와 메시아에 대한 극에 치라는 이 관계로부터 예수를 보하려는 예수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려는 유다 모두 보이게 했다. 예, 지금 이 이야기도 있고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유다는 이 노란색 이 색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서양 그 역사에서는 이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이 노란색의 부의 상징, 이 중국에서는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 죄송합니다. 부의 상징이라면 서양에서는 이런 배신, 배반의 색이 노랑입니다. 역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역사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유다도 이런 황금색의 노란색을 입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인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라펠의 산초. 지금 최지우 학생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피란체에 이주하는 이곳의 그림들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비롯한 수많은 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라파엘로는 이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에 비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라파엘로를 선택했다. 그래서 라파엘로 산타치를 선택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차윤익 씨. 비너스의 탄생. 그래서 비너스 탄생에 사용한 기법들, 템페라 기법을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보티첼리의 작품을 이 비너스의 탄생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허승 학생. 이 최후의 만찬이네요. 그래서 그림이 웅장하고 왠지 모를 공포감을 스며줘서 이거는 1541년 로마 식민의 찬탄 속에 공개되었죠. 그림 속의 인물들은 원래 모두 나치였으나 교황의 명령으로 그의 제자가 나치의 부끄러운 부분에 기저귀를 채우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켈란젤로가 모든 이들을 나체로 그린 이유는 그가 신앙식이 깊은 조각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조각과 그림을 살펴보면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남자라도 가슴이 크게 표현되었고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한다. 그에게 있어 성인들과 사도들을 모두 나체로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미켈란젤로는 그림이 나체로 한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성모 마리아나 예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신성시에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체로 그리는 게 신성시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옷을 안 입힙니다. 옷을 입히는 그 자체의 인물은 신성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옷을 안 입힌 거죠. 예. 다음은 동현 학생입니다. 이 프리마베라의 봄입니다. 봄이라는 작품의 제목과 잘 맞아떨어지는 작품의 분위기를 발견한 것 때문입니다. 예. 이 명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 그쵸? 검은 나무숲 속에서 황급빛 오렌지가 열리는 바닥에서 노란 벚꽃들이 피어나는 화사한 봄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예, 마치 천국의 봄이 존재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동현 학생 잘 봤습니다. 한준성 학생,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했죠. 그래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한준성 씨, 한준성 학생은 지금 이것들을 선택을 하셨네요. 김하연 학생도 이 지금 천정화, 시스니타 예배당의 천정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은 없지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왜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의 작품들이 지금 우리에게 인정받는지 생각해 보았다. 예술가들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것들이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해 보고 싶다. 그쵸?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는 천재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이 천장화를 그리는 것도 몇 년이 걸려서 했죠. 거의 눈도 실명에 일 정도로 근육통도 오고 사실 대단한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없죠. 예, 예. 아무튼 김하연 학생도 이 미켈란젤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하연 학생이 지금 이거 예배당에 놓여 있는 이거 순서들 이것들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혜진 학생. 이혜진 학생은 이 쿠퍼의 작은 성모. 쿠퍼의 작은 성모라는 작품을 보자마자 엄마 표정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리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혜진 학생 잘 봤습니다. 지금 장지 학생도 베누스의 탄생, 비너스의 탄생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너스, 베누스. 그래서 이런 비너스의 탄생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은석 학생. 이은석 학생도 지금 라페엘의 아테네 학생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이런 유화라는 거, 원근법이라는 거, 지금 명암대조법, 피라미드의 구조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느낌점들을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이건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학생. 김용원 학생은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치스코 조토 그림이죠. 놀라는 표정이 이런 인상 깊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해요. 중세 그림들은 평면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조토는 옷주름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또 중세 시대의 배경을 황금색과 나무를 검은 이런 실루엣으로 보통 표현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푸른색, 초록색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김혜원 학생.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예, 이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면호 학생. 이 아베데오 모델리안이 앉아있는 잔느 에베테르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생각하다가 모들리아냐가 생각났습니다. 네. 모들리아는 아내입니다. 잔느에 대한 여러 작품 중에서 앉아있는 잔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네요. 이건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 수업에. 예, 예. 아무튼 르네상스 화가인데 모들리아니를 했네요. 예, 예. 이면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학생.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런 그 인물화.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와 건축, 철학, 시, 작곡 그 천재적인 화가예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대표작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이죠. 어, 아무튼 그래서 이 정주리 학생은 지금 모나리자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천재성, 겸허한 성격을 높이 사고 싶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발명과 발견과 예술을 한 사람이 전 인류를 통틀어서 아마 1등이 아닐까 싶다. 맞습니다. 1등인 것 같습니다. 예, 정주리 학생 잘 찾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읽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예, 아무튼 1차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